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6월 6일 월요일입니다. 3일 연휴 마지막 날인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비록 휴일이지만 예정대로 새로운 에피소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복싱계의 전설인 무하마드 알리 선수가 74세의 나이로 며칠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일단 복싱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이분이 남긴 명언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I don't count my sit-ups. 나는, 그러니까 sit-up 하면은 이제 윗몸 일으키기라는 뜻입니다. 이제 운동할 때, 그러니까 훈련할 때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하죠. I don't count my sit-ups. 나는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그 수를 세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처음부터 횟수를 세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 의미가 뒤에 보면 나옵니다. I only start counting when it starts hurting, because they're the only ones that count. 나는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그 순간,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50번 후에 통증은 찾아온다라든지 뭐 100번 한 후에 찾아온다라든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몸이 아파올 때 그때부터 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오기 이전 거는 세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은 나에게 도움이 운동의 효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진짜로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이제 몸이 조금씩 근육도 좀 땡겨오고 아프기 시작할 때. 자, 그런 것들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들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약간의 고통을 통해서 그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게 편안한 구역,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이제 내게 익숙한, 내게 친숙한,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고통도 주지 않는,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은 나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그것을 넘어갔을 때, 그래서 새로운 도전 과제, 새로운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 몸이 이제 운동의 경우는 그때서야 비로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진짜로 한 걸로 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카운트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제 카운트 하면은 우리가 숫자를 헤아리다, 세다, 뭐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는 그런 의미를 쓰였어요. 횟수를 센다, 뭐 이런, 또는 통증이 찾아오는 시점부터 세기 시작한다. 이 두 번째, 처음에 나오는 카운트하고 두 번째 카운트는 이제 세다라는 뜻이고, 뒤에 또 카운트가 나오죠.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단어지만은 중요하다, 의미 있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 번 썼는데 그 의미는 약간 다른 거죠. 그 점을 이해하시고요.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It's the repetition of affirmation that leads to belief. 자, repetition은 반복이고, affirmation은 이제 확언하다. 내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belief는 이제 믿음이고. 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이거는 가능하다. 이건 내가 해낼 수 있다. 이런 확언을 내 스스로에게 이제 계속, 말하자면 자기 세뇌처럼 반복하면 그게 이제 이 확언이 믿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뭐 여기서 약간 뭐 시크릿 뭐 이런 거 떠올리실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 모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죠. 그 부분이 중요한 거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자, 불가능한 것은 없다, 뭐 없는 건 아니지만은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일은 내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 일이다. 해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일단 있어야죠. 그거에 대해서 확언을 반복하게 되면 그게 믿음으로 바뀐다. 나는 이거 해낼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내가 현재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해낼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And once that belief becomes a deep conviction, things begin to happen. 자, 그러니까 확언, 믿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확신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 단순히 난 아마도 저걸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 차원을 넣어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해낼 수 있다라는, 실제로 해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뭐 확언, 믿음, 확신, 이거 전부 다 이제 생각이지만,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확언을 믿음으로 바꾸고 믿음을 확신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동안 무슨 일이든 간에 노력을 했겠죠. 행동이 여기 지금 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초기 때 설명드렸었던 그 간디의 명언 있죠. 뭐 생각이 말로, 말이 정확한 기억 안 나네요. 말이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으로, 습관이 가치관으로, 가치관이 운명으로. 자, 이 사이클을 이제 무하마드 알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 출발점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확언, 믿음, 확신. 출발점은 그래야 한다라는 얘기죠. 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예. 여기서 affirm, affirmation 또는 affirm이라는 건데 이게 단언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firm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firm 하면 이제 딱딱한 물체처럼 이렇게 단단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굳은 의지,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언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confirm이라는 말도 있죠. 이제 확인하다. 이제 이것이 단단하게 완전히 이제 고정돼서 결정됐다. 뭐 그런 의미로서 이제 confirm, confirmation 그런 말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convic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conviction은 이제 확신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이 단어를 분해해 보면 con 함께, 이제 con 또는 com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이제 함께라는 뜻이죠. 나 혼자가 아니라. 그리고 빈첼의 라틴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승리하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라는 것은 따라서 달리 보면은 이제 함께 승리한다, 함께 뭔가를 해내다, 뭐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의지,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He who is not courageous enough to take risks will accomplish nothing in life. 예, courageous 하면은 이제 courage, 이제 용기라는 뜻이죠. 위험을 감수할 만한 용기가 없는 사람은 삶에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바로 전 슬라이드와 연결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나에게 편안한 영역,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즉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는 미지의 영역으로 그게 두려워서 나갈 생각을 안 하면 뭐 새로운 거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연의 섭리, 우주의 법칙,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하나의 경계선이긴 하죠. 그런 것들을 거슬러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인간이, 그리고 또 이제 사람마다 또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내가 노력을 통해서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성취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턱대고 달려들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높아지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나의 현재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인데, 나의 능력, 나의 현재 능력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지 내가 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인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그런 위험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상식적인 얘기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Inside of a ring or out, ain't nothing. 약간 그 슬랭 투를 얘기를 했네요. Inside of a ring or out, ain't nothing wrong with going down. 자, ring. 여기서는 이제 뭐 복싱 할 때 이제 그 링을 말하는 거죠. 그 링 안에서든 또는 그 밖에서든, 즉 다시 말해서 뭐 이제 알리 같은 경우는 권투 선수니까 권투를 하고 있든 아니면 권투 링 밖에서 내가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든 어떤 경우에든 쓰러지는 일은 나쁜 것이 아니다. 뭐 결국은 내가 이제 아무리 뭐 알리 같은 경우도 이제 무패 신화를 이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도 몇 번 졌습니다. 어쨌든 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최고라고 하더라도 뭐 불의의 일격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운이 안 따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보다 실력이 더 좋은 사람을 어느 날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그 링 안에서든 밖에서든. 자,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란 얘기죠. It's staying down that's wrong. 하지만 한번 쓰러진 후에 다시 모든 걸 포기하고, 아, 나는 이제 글렀어, 이런 패배주의에 쩔어서
다시 일어나리 하지 않는 것, 포기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다라는 거죠. 자, 한번 쓰러졌으면은 왜 내가 쓰러졌는지 뭐 이런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제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다음입니다. A man who views the world the same at 50 as he did at 20 has wasted 30 years of his life. 자, 여기서 이제 50, 20 이것은 전부 다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50세에 이르러 20세 때와 똑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의 30년을 낭비한 것이다. 예, 물론 이제 어마어마한 천재여가지고 20세 때 모든 거를 뭐 진리를 깨우쳤다 뭐 이런 경우는 예외겠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죠. 자, 우리는 이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고 습득하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20세에서 50세로 가는 그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예전에는 잘못 알았던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순순하게 인정하고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생각이 안 바뀌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생각이 안 바뀌는 게 돌대가리죠. 머리가 돌처럼 굳어져서 이제 절대로 이제 바뀔 수 없는, 유연하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말하자면은 계속 나이가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죠. old and wise. 이제 나이가 들고 그만큼 더 지혜로워진다. 뭐 요즘 세상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그러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50세에 이르면 당연히 20세 때보다는 더 많이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야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30년 낭비한 거다. 의미 없는 30년이었다. 뭐 그런 얘기죠. 다음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카페에서도 소개했었던 그런 명언인데요. It isn't the mountains ahead to climb that wear you down. 자, 여기서 wear down은 이제 지치게 하다, 뭐 힘들게 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뭐 원래 wear, 여기서는 wear는 이제 옷을 입다 할 때 그런 wear가 아니라 뭐를 마모시키다, 닳게 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의 wear거든요. 자, 제가 눈앞에 내가 올라야 할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It's the pebble in your shoe. 신발 속의 자갈 때문에 힘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산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삶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그런 과제라는 거죠. 자, 그 과제를 맞서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산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내가 올라가야 되는, 반드시 뭐 이제 물론 피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산에 오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논외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말하자면 일종의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우리의 과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과제를 당당히 맞서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산을 탓하지 말고 만약에 힘들다면은 내 자기 자신부터 점검해 봐라. 내 신발 속에 뭔가 뭐 자갈, 뭐 돌멩이가 끼어서 힘든 것일 수도 있다. 사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남에게 책임전과 다른 것에 책임전가하지 말고 일단 내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명언입니다. Service to others is the rent you pay for your room here on earth. 자, service to others.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살게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그런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월세와도 같은 것이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을 위한 봉사는 일종의 의무라는 거죠. 이 지구에 사는 이상 마치 월세를 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service to others는 이타주의, 결국 이타주의를 말하는 거죠. others, 남에게 서비스한다. 남을 돕고 뭐 헌신하고 뭐 남을 위해 봉사한다.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service to self죠. 이기주의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할 수 있죠. 선과 악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타주의가 선이고 이기주의는 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회수 작가 책에서 제가 이제 봤는데 그 나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나쁜 사람. 그 나쁜 사람이 뭐냐면 나뿐인 사람이래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뿐인 사람. 그게 나쁜 사람이다. 굉장히 그런 단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그런 배경도 흥미롭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service to others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월세 사시는 분들 다 돈 내야 되잖아요. 매달. 예.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지구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의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한 2개 남았습니다. The fight is won or lost far away from witnesses. Behind the lines, in the gym, and out there on the road. Long before I dance under those lights. 자, 여기서 이제 witness, 이제 증인이라는 뜻이죠. 이 fight은 뭐 권투 시합을 말하는 거고. 자, 이 권투 시합, 경기의 승부는 여기서 witness는 결국 관중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합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관중이잖아요. 그죠? 그 관중이 지켜보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네, 이미 정해진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합을 하기 이전에 사실상 승패는 결정이 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는 알리는 자기가 이제 이길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잘난 척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도 다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한 이유가. Behind the lines, in the gym, and out there on the road. 자, 그래서 behind the lines는 제가 이제 정확한 의미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선 뒤에서라고 했는데, 즉 경기장 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즉 경기장 밖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in the gym, 체육관에서. 그리고 이제 이동, on the road 하면 이제 뭐 이동하는 거, 뭐 이제 새로운 도시로 가서 뭐 이제 시합을 한다라든지 뭐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야구팀이 이렇게 원정길을 오르듯이. 자, 그러니까 그 시합에 오르기 이전에 얼마나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느냐, 그거에 의해서 사실 그 경기 결과는 이미 사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즉 이게 결국 인과관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링 안에서 두 권투 선수들이 싸우는 모습, 시합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사실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어떤 누가 이길 것이냐에 대한 그 원인은 그 이미 이전에 그보다 몇 달 전에 이미 발생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더 많은 푸시업을 하고 더 많은 싯업을 하고 그 이동 중에도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단련시키고 노력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승패가 정해지고 이제 관중은 그 결과만을 보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Long before I dance under those lights. 여기서 이제 dance는 이제 무하마드 알리 선수의 이제 권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발 놀림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동적으로 계속 요리조리, 특히 피해 나가는 상대의 펀치를 피해 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댄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과관계의 법칙을 설명한 것이다. 그 원인에 충실했던 사람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건 좀 나이가 드신 후에 이제 찍은 사진 같네요. Even the greatest was once a beginner.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자. 이게 어떤 분야든, 뭐 복싱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가장 위대한 사람, 그 최고의 스타도 한때는 초보자였다. Was once a beginner. Don't be afraid to take that first step. 첫 번째 걸음을 옮기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때는 초보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아직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최고가 되든 아니면 뭐 중간까지만 가든 간에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작을 하지 않으면, 첫 번째 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주제는 마지막 제가 한 개를 더 준비했는데 이거는 좀 민감하기도 하고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 이틀 쉬고 하려니까 힘드네요. 어쨌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